두 사람은 배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녀는 가닥을 단단히 꼬아 만든 갈색 낚싯줄을 둘둘 감아 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와 작살과 작살 자루 등을 들고 갔다. 미끼고기가 든 상자는 배 옆까지 끌어당긴 큰 물고기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아래에 남겨놓았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돛과 무거운 낚싯줄은 이슬을 맞으면 상할 수 있으므로 집에 갖다 두는 게 나았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 해도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남겨두는 것은 쓸데없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함께 걸어 올라갔고 노인의 오두막에 이르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워 놓았고 소녀는 상자와 다른 도구들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단칸방과 길이가 거의 같았다.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부르는 대왕 야자수의 질긴 쌍눈 껍질로 지은 것으로 그 안에 침대와 식탁과 의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흙 바닥에는 수트로 음식을 조리하는 자리가 있었다. 섬유질이 억센 구아노 잎사귀를 편편하게 겹쳐 바른 갈색 벽면에는 예수 성심상 채색화와 코브레의 성모상 채색화가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유물들이었다. 예전엔 연한 색 인화지에 뽑은 아내의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워서 떼어버렸다. 그 사진은 이제 방구석 선반 위 그의 깨끗한 셔츠 아래에 있었다. 먹을 건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이랑 생선 요리가 한 냄비 있단다.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그걸 언제 팔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꾸며낸 대화를 매일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과 생선이 든 냄비도 없었고 이건 역시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내장 따위를 빼내고도 500kg 가까이 되는 놈을 잡아오면 어떨 것 같니? 전 이제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가야겠어요. 할아버진 문간에 앉아서 햇볕이나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 역시 꾸며낸 말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준 거란다. 노인은 설명했다. 정어리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하고 제 것을 얼음에 같이 재워둘래요. 아침에 나누면 되니까요.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스는 어느 팀한테도 안 져.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랑 붙는다면 좀 걱정돼요. 양키스를 믿어라. 얘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랑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둘 다 마음에 걸려요. 아서라. 그러다간 신시내티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걱정될라. 신문 잘 읽어보시고 제가 돌아오면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끝번호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야 하지 않겠니? 내일이면 85일째니까 말이다. 그것도 괜찮겠죠.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2번 다시 안 깨질 기록이야. 85번 복권을 구할 수 있을까? 주문하면 되겠죠. 한 장이면 될 거야. $2 50센트. 누구한테 돈을 꾸지? 문제 없어요. $2 50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꿀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되도록 꾸지 않으려고 하지. 돈을 꾸는 건 바로 거지가 되는 첫걸음이거든.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말했다. 지금 9월이라는 거 아시죠? 큰 물고기가 다니는 때지. 노인은 말했다. 아무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5월하고는 달라. 전 이제 정어리 잡으러 가요. 소녀는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녀는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 의자 등받이와 노인의 어깨 위에 잘 펴서 덮어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특이했다. 몹시 늙긴 했지만 아직 강인해 보이는 어깨였다. 목덜미 역시 아직 튼튼해 보였으며 잠이 들어 고개가 앞으로 수그려져 있는지라 주름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셔츠는 그의 독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누덕누덕 기워진 것이었는데 기워 붙인 조각들은 햇볕에 발에 여러 가지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는 몹시 늙어 보였으며 두 눈을 감은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릎 위에 가로놓인 신문은 늘어진 한쪽 팔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소녀는 노인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떴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노인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소녀는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다. 잠시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다. 들고 온 건 뭐냐? 그가 물었다. 저녁이요. 소녀는 대답했다. 이제 저랑 저녁 드셔야죠. 그리 배가 고프지 않구나. 그러지 말고 드세요. 빈속으로 고기잡이를 할 순 없잖아요. 난 그래 왔는걸. 노인은 대답하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신문을 집어들어 접었다. 그러고 난 뒤 담요도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끼니를 거르고 고기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몸 조심하며 오래오래 살려무나. 노인이 대꾸했다.
그런데 뭘 먹을 거지? 검정 콩쌀밥,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가 조금 있어요. 소년이 테라스에서 2단으로 된 금속 용기에 담아온 음식들이었다.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은 한 벌씩 종이 냅킨에 쌓여 소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누가 준 거냐? 마틴 씨요.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물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갖다 줘야겠다. 노인은 말했다. 전에도 우릴 위해 이렇게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지. 그럴걸요? 그렇담 뱃살 말고도 뭘 더 갖다 줘야겠구나. 우리 생각을 아주 많이 해주니까 말이다.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더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투에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가면서 갖다 줄게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먹을까? 전 아까부터 기다렸는걸요. 소년이 노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직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릇 뚜껑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난 이제 준비됐다. 노인은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으셨단 말이지? 소년은 생각했다. 마을의 상수도는 거리를 2개나 내려가야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물도 갖다 드려야겠어. 소년은 생각했다. 비누와 좋은 수건도 말이야. 어째서 그 생각을 못했지? 겨울에 입을 셔츠와 겉옷도 한 벌씩 갖다 드리고 구두 같은 것과 담요도 하나 구해드려야겠어. 스튜 맛이 아주 훌륭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소식 좀 들려주세요. 소년이 졸라대듯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단연 양키스야.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경기에선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단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기량을 찾았거든. 양키스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쪽 리그에서는.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중에 아무래도 브루클린이라고 봐야 해. 하지만 딕 시슬러와 그 오래된 야구장에서 그가 날린 굉장한 직선 타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런 타구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공을 날린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들르곤 했던 거 기억나니? 그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려가고 싶었지만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지. 그러다 너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너 역시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래요. 굉장히 큰 실수였지요. 우리랑 함께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고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단다. 노인이 말했다. 듣자니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더구나.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이해하며 들어줄지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슬러의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내 나이 때 난 가로도틀 단 범선의 선원이었지. 아프리카까지 갔던 배였는데 저녁이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보곤 했단다. 알아요.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가 좋겠어요. 소녀는 대답했다. 위대한 존 호타 맥그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소녀는 제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맥그로 역시 옛날에 이따금씩 테라스에 오곤 했단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나운 데다가 입까지 거칠어져서 다루기 힘들었지. 그는 야구 못지않게 경마에도 정신이 팔려 있었어. 경주마 명단만은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서 전화에 대고 말 이름을 불러대곤 했지. 훌륭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진 그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건 맥그로가 이곳에 제일 많이 왔기 때문이지. 노인은 말했다. 듀로셔가 매년 이곳에 왔다면 내 아버진 그를 제일 훌륭한 감독으로 생각할 거다. 그럼 정말 제일 훌륭한 감독은 누군가요? 루케인가요? 아님 마이크 곤살레스인가요?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최고의 어부는 단연 할아버지시죠. 아니야. 나보다 훌륭한 어부들을 난 많이 알고 있다. 개바. 소녀는 말했다. 물론 유능한 어부들이 많을 테고 그 중엔 훌륭한 어부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고는 할아버지뿐이에요. 고맙다. 넌 날 기쁘게 해주는구나. 부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큼 너무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아버지 힘이 아직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생각만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결연한 의지도 있고 말이야. 자, 이제 그만 주무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기운차게 나가셔야죠. 전 그릇들 좀 테라스에 갖다 줄게요. 그럼 잘 자라. 내가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진 제 자명종이세요. 소녀는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은 말했다. 한데 늙은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걸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려고? 모르겠는데요. 소녀는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아이들은 늦게까지 깊이 잔다는 것뿐이에요. 그래, 나도 그랬지. 노인이 말했다. 아침에 늦지 않게 깨워주마. 우리 배 주인 아저씨가 와서 깨우는 건 왠지 싫어요. 마치 제가 못난 녀석처럼 느껴지거든요. 알 것 같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떠났다. 두 사람은 그동안 등불도 없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향했다.